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점검해보면, 자, 그 뉴스들 중에 유난히 크게, 신문 같은 경우 일면에, 그리고 이제 방송은 앞부분에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죠. 현재 그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킨텍스 사장을 맡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좌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 이 화천대유 밑에 자회사가 천화동인이라고 있죠. 천화동인 1호의 등기이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각 언론 매체들은 왜 이 기사를 그렇게 크게 다뤘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언론 매체들이 기사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 기사가 작은 기사냐, 큰 기사냐. 근데 왜 이 기사는 이렇게 크게 취급을 했죠? 내용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건 대장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발주해서 추진했던, 그리고 본인이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발 사업인데, 거기에 막 민간업자, 듣도 보도 못한 민간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수익, 115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투자금 대비.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설계자는 그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거든요. 설계자는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실패할 경우, 어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거를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한테 과도한 수익이 가도 안 되지만, 또 민간업자가 손해를 보게 하면 그 민간업자가 그 시행업에 달려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잘 설계해야 된다. 그 얘기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돈의 흐름을 설계자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벌 수 있는 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민간업자한테 가게 생겼다 그러면 그 설계를 바꿔서 그걸 기부 체납으로 일부를 흡수한다든가, 일부를 성남 시민한테 돌려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 장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막 굴러다니는 거를 설계자가 보고서 가만히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대선 자금 혹시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뽑아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혹시 막 돈이 굴러다니는 데에서 이재명 지사가 실소유주로 차명이겠죠. 물론 차명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대선 자금을 끌어다 쓴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의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정말 작은 꼬투리, 단서가 이제 오늘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사람의 측근. 그러니까 충분히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썼어?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다뤄본 기자들은 감각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사야.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그때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화영 씨입니다. 그 땅에는 이화영 전 의원이었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라는 걸 했습니다. 우인설관이죠.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 밑에서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천대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고요.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이한성 씨가.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이한성 씨가 그러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건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흔히 우리가 기자들이 취재해서 알고 있는 거는 화천대유의 소유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런데 이화영 사장하고 김만배 씨는 또 성균관대 동문이다. 지금 문제는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곽상도 의원도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대유의 대표인 이성문 씨도 성균관대 동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균관대 동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뭐 굳이 이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리도 없죠.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기에 관여가 돼 있고 이재명 라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 보좌관 이 사람이 여기에 수혜자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수혜자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거 외에는 아니죠. 동문의 보좌관을 했다는 거 외에는 별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소유주가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그게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성남의 뜰 이게 이제 컨소시엄이죠. 여기에 지분 투자로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 출자한 게 1억 465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배당금만 1208억 원을 받았으니까 1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투자금 대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왜 그 등기부상 소유주가 이한성이냐. 그럼 이한성은 대장동 개발에서 어떤 기여를 했길래. 근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문보호가 찍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고 그동안에 별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한성인데 그 이한성이 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을까? 이거는 틀림없이 본인이 실소유자가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의심을 사고 그럼 실소유자는 누구냐? 따로 있을 것이다. 그거는 아마도 뭐 한 달이 더 건넜을지도 모르죠. 이제 위장을 해야 되니까. 여하튼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줄기입니다. 이거를 어찌 보면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 확인하는데 중간 다리에서 꼬리를 자른다든가 꼬리가 끊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못 밝히는 거죠. 지금 뭐 여러 수사가 아마 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전 오히려 더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씨의 해명도 조금 모호합니다. 이제 꼬리를 자르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그거는 뭐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꼬리를 자르려는 의지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한성 씨가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래전 일했던 보좌관이라 최근에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회의원과 보좌관은요 대개 그냥 개인적으로 연이 닿아서 아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과 이한성 씨가 어떤 관계인지 그건 알려져 있는 거 없고요. 다만 이화영 의원 시절에 이한성 씨가 보좌관을 했다. 이렇게 되면요. 대개 그 의원이 끝나고서도 뭔가는 그 의원하고 뭐 가끔 인사를 간다든가 뭐 설 명절이나 뭐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 또 뭐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연관을 맺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그 사람의 라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화영
지금 킨텍스 사장이죠. 이제 이것도 결국 이재명 표 낙하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이 사람과의 선을 딱 끊느냐? 거기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연결돼서 자기가 이한성과 여전히 연결됐다면 자기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낙하산이니까 그러면 바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불똥이 옮겨 붙을까봐 그럴까봐 요 꼬리를 확 자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은 바로 또 그 대목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상식이 안 맞아.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신이라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 지금까지는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금전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의혹의 핵심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걸 발주해서 이 일을 처리하고 설계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외형적인 면 이거 외에는 드러난 게 없었는데 그 실질적인 수혜자 그게 결국 김만배 씨나 아니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이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 말고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사람이 1호의 수혜자다. 등기부상의 그 소유자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장동 수혜자의 이재명 라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이거를 이제 밝히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실소유주가 누구냐? 실소유자 아니라 이한성 씨가 실소유주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코미디처럼 끝나는 문제죠.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한성이라는 그냥 뭐 이리저리 한 달이 걸쳐서 아는 사람한테 이 1200억이라는 혜택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검찰 수사 또는 뭐 공수처 수사 뭐 경찰 수사 뭐 경찰이 곧 이한성 씨를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걸 믿어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건 함께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